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11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관련 수사가 아닌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관한 수사입니다. 청와대 감찰을 책임졌던 민정수석이라 검찰 출석은 예견됐었지만 전격적으로 출석했습니다. 물론 비공개로요. 가족 관련 수사에서는 이 진술거부권, 이른바 묵비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 어제 조사에서는 상세하게 진술했다네요. 이번 건도 입을 닫을 경우에 자신이 모든 걸 뒤집어 쓸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제 수사, 검찰은 더 하고 싶었는데 8시간 초과 금지 규정 때문에 일단 멈추고 추후에 다시 부를 거라고 합니다. 김태일의 프레스코, 묵비권 더 이상 없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가족과 관련된 의혹 외에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감찰 무마익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 조사를 받고 기각을 했습니다. 12시간 정도 조사가 걸렸습니다. 김태일 기자, 네. 조사 내용은 좀 알려졌습니까? 어떻게 진술했는지? 일단 검찰은 이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했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이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얘기는 이 유재수 감찰 중단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렇게 3인 회동에서 결정됐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백 전 비서관이나 박형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때문에 조 전 장관도 여기서는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최종적으로 지시한 걸 시인한 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해명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해명 자료가 나온 거니까 변호인단 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일부 언론들은 조국 전 수석이 감찰 무마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비서관들이 이제 감찰을 중단한 거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는데 조 전 장관의 이 해명서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담당하는 비서관이 감찰 중단을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일단은 어제 이제 그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공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직권남용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얘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어제 검찰 조사에서 그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 이제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이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이를 해명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때문에 이 감찰 중단을 이제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신의 이제 정무적 책임을 인정을 하지만 그런데 이거는 직권남용이 아니다. 이런 거를 해명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비서관 회의에서 결정한 일이고 그 비서관 회의의 좌장은 민정수석이었으니까 내가 정무적 책임은 진다. 그건 내가 어쨌든 간에 하지만 내가 지시를 내려서 중단시키는 의혹은 아니다. 이런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김근희 기자,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뜻이 다른 사람은 건들지 말고 내가 다 안고 겠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언론에서 잘못된 프레임을 달고 검찰에서 잘못된 시각에서 자꾸 접근한다는 걸 지적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이 이제 검찰 조사에서 이제 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랑 회의를 했고 자신은 그 권한 내에서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서 마치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식의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가족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지금 이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어떤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요일 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해명한 내용과 지금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이 오늘 조금 전에 내놓은 해명서하고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군요. 네,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지만 사실상의 같은 맥락의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시켜가지고 감찰을 중단시켰다. 조국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온다. 이런 식의 진술을 했다라는 부분은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볼 땐 사실이 아니다.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셈입니다. 윤 의원님, 이것도 역시 이제 실체를 밝히려면 재판을 끝까지 한번 봐야겠어요. 네네. 재판은 끝까지 봐야죠. 근데 그 조국 그동안에 몇 달 동안 우리나라를 달궜던 그 표창장 위조나 인턴 그 의혹이나 개인 뭐 사모펀드라든지 웅동학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조국 그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반론,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반대 진술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하고 조국 개인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조국 일가하고. 근데 이번 건은 유재수 감찰 의혹 무마는 이게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지금 백원호 반부패 비서관하고 박형철 백원호 민정비서관하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얘기가 그 사람들은 거의
조국 전 장관이 외부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오히려 조국 장관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예. 식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제로섬이. 가만히 있으면은 조국 전 장관이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좀 화투파는 말하면 독박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묵비권이 아니라 진술을 제기해가지고 자기도 빠져나가야겠다. 뭐 이런 거죠. 언론사도요. 잘못된 기사 갖고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데스크하고 기자하고 같이 법정에 가면요. 법원에서 누구를 더 많은 죄를 주는지 아십니까? 책임자한테 더 많은 죄를 줘요. 데스크한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저거는 적극적으로 저 국면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진술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만은 뭐 정무적인 판단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유호정 기자, 직권남용이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언론이 나를 매도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검찰은 그동안에 이제 가족 의혹 관련해서 묵비권을 계속 행사했잖아요. 어쨌든 유재수 관련돼서는 이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니까요. 만족해합니까, 검찰은? 네, 뭐 이 관련해서 그동안 가족은 왜 진술을 거부했는데 여기에는 왜 해명을 했느냐. 이 부분은 과거 이제 진술을 거부할 때 조 전 장관의 해명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충분히 기자간담회나 청문회를 통해서 해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해명은 구차하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뭐 기자간담회나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해명을 할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게다가 이는 가족이 아니라 일단 청와대 공직 업무로서 본인의 책임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검찰은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한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이제 보고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대통령 측근들의 비위 의혹인지 아니면은 정상적 처리인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일부 언론들이 잘못된 프레임을 걸어서 매도해 가고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박형철 전 법무회 비서관의 사표가 결국 수리되고 새 인물이 선임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박현철 비서관 후임으로 이명신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이제는 이 비서관이죠. 근데 처음부터 김앤장 변호사는 아니었고요. 판사도 하고 검사도 했습니다. 예. 사실 39회 출신인데 지난 2000년 판사로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2005년에 검사로 전직을 했고 지난 2월에 김앤장 변호사로 이제 들어간 이력이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김앤장 공화국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앤장은 국내 최대 로펌이에요. 그렇죠? 뭐 정관계 인맥도 화려하고요. 뭐 못하는 게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사실은 약자, 사회적 약자라든지 아니면 노동계 또 진보 진영에서는 김앤장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데 또 이렇게 김앤장 변호사를 법무회 비서관으로 발탁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일까? 그런 의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문재인 정부 이 김앤장 인사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소실장 그리고 신지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에 김앤장 출신이 많다면서 김앤장 출장소다, 김앤장 공화국이다 이런 비판을 했던 바 있는데요. 이런 문제의식과 지금 민주당의 이제 이런 의식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 청와대 질의응답 과정에서 야당 시절 김앤장 출신을 비판해놓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기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임명 배경이 김앤장 출신이어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판사, 검사, 변호사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어서 그를 토대로 균형 있게 반부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뭐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요. 소속이 어디냐 이런 부분은 조금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능력만 좋다면 또 청렴하다면 뭐 발탁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김앤장이 여러 가지 뭐 수입 많이 하고 권력하고 좀 밀착돼서 비난은 많이 받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김앤장 있는 모든 분을 매도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 능력이 있으면 뭐 판사, 검사, 변호사 했으니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 김앤장에서 발탁한 것을 한술 더 떠가지고 삼성그룹이나 이거 재계에서도 좀 인재 좀 발탁해서 쓰고 전임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도 괜찮은 사람 있으면 좀 발탁해서 쓰고 좀 인재 예. 풀을 굉장히 넓게 썼으면 어떤가 이렇게 싶습니다. 예. 오히려 탕평 정책을 좀 더 그렇죠. 탕평 인사를 하면 좋겠다. 그렇죠. 부인 정경심 교수가 성탄절을 구치소에서 보내게 됐어요. 위로 편지가 쇄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지난번 이제 서초동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를 중심으로 지금 정경심 교수에게 크리스마스 편지 보내기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예. 이 카페 공직을 보면은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계실 정경심 교수님께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편지 한 통씩 보내드리자 이렇게 쓰면서 예. 편지 보내는 방법 등을 링크를 올려놨어요. 근데 이 글에 지금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고 이제 호응이 막 얻었는데 지금은 이 글은 삭제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예. 지금 이 카페 회원들이 손편지 인증글을 올리고 있어서 좀 호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정경심 교수가 무죄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셈이군요. 그렇죠. 억울하게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힘이 되는 이런 뭐 응원의 글을 예. 보내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뭐 안 보내요? 보내지 않을까요? 예. 이 참 정치적 신념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게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간의 기준이 그분들은 그냥 신념인 것 같아요. 내가 믿기 때문에 저분은 무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정경심 교수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유무죄가 판결이 안 났어요. 그렇죠.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뭐 자기 지지하고 힘이 돼주고 싶어서 크리스마스 앞두고 연하장 보내고 뭐 카드 보내는 거 뭐 그거야 뭐 얼마든지 뭐 용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예. 검찰이나 법원이 재판이나 이 공적인 활동을 하는데 너무 자기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무조건 그 찬성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태도는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바람직하지 않는 면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관련된 이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이제 또 시작이 됐으니까요. 또 지켜보고요. 이와 관련된 것이 이제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얘기잖아요. 뭔가 좀 논란이 될 만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 오촌 조카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에 그 코링크피의 인턴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인턴 같은 경우에는 뭐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근무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뭐 조범동 대표에게 잘 보여야 승진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 결정할 사안이 있을 때마다 대표가 이 조범동 씨의 사무실로 가는데 그것으로 봤을 때 자신은 이 조범동 씨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내용을 통해서 이 조범동 씨가 어떻게 코링크피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 입증이 됐다 이런 이야기고 또 조범동 측 변호인에서는 인턴이 자신의 추측만으로 진술을 했다라고 하면서 좀 반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